안녕하십니까. 강사 공석입니다. 자, 커말 1급 그리고 2급 자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엑셀 함수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함수가 이제 2012년도에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 추가된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수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몇 개의 강의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날짜, 그리고 시간, 논리, 문자열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이제 함수명이 되겠습니다. 1급하고 2급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밑줄로 표시된 것은 2급에서만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든 함수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출제 범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공부하는 방법은 뭐 이전에도 합격 전략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각각의 함수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어떤 분류,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서 학습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를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시험 전 꼭 함수의 형식과 그리고 의미를 한번 복습을 하고 확인을 하고 시험장에 가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날짜 그리고 시간 함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now 함수하고 toda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now라는 함수는요, 현재 날짜, 자, 현재 날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은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자, 현재 날짜하고 현재 시간, 자, 반환하는 거고요. today 함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날짜, 자, 현재 날짜를 구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함수는요, 인수가 필요가 없어요. 인수가 필요 없습니다. 자, 인수가 왜 필요 없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함수는요, 일단 함수 이름이 먼저 나오죠. 함수 이름 나오고요. 괄호 안에 자, 인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작동을 시키는 재료가 되는 것이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에 따라서 이 함수의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자, 달라지는 건데 여기서는 인수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현재의 날짜하고 시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의 날짜하고 시간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컴퓨터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 내부에 현재 시간하고 날짜는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관리가 되냐면은 컴퓨터 내부를 한번 열어보시면요. 메인보드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 메인보드라는 이 장치 내에 보시면은 건전지, 배터리가 있어요. 자, 배터리가 있고요. 이 배터리에서 메인보드에 이제 전원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220V의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배터리에 의해서 이제 메인보드는 계속적으로 이제 전원이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 공급을 받기 때문에 현재 날짜하고 시간은요, 계속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별도로 입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컴퓨터 내부적으로 현재 날짜하고 시간은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인수로 해서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인수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 결과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now 함수를 이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시면은 현재, 날짜, 연, 월, 일,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today 함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표시가 안 됩니다. 날짜만 필요할 경우, 현재 날짜만 필요할 경우에는 today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차이점 아시겠죠? 자, today 함수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hour 함수하고 minute, second. 자, 이것은 시분초죠. 시간하고 분하고 초를 추출할 때 어디서 시간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시간 혹은 분 혹은 초를 추출할 경우에 사용이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예시 한번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예시 보시면 B의 첫 번째 셀에 시분초 11시 28분 25초라는 시간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시간 데이터가 되겠죠. 자, 시간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시간이다, 분이다, 혹은 초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hour 함수로 묶어버리면은 시간만 추출이 되고요. minute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분, second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초,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함수는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자, 타임 함수가 있습니다. 타임 함수는요, 시간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간 데이터. 그러니까, 시, 분, 초,
데이터는 알고 있어요. 시분초 데이터를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숫자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쉼표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은 시분초 형태의 시간 데이터 형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이것은 정수잖아요. 그죠? 숫자를 시간 데이터로 바꿔주는 이제 그런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타임 함수를 이용을 해서 시분초로 표시를 했죠.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셀 서식에 가서 바꿔줄 수도 있어요. 현재는 초까지 표시가 되는데 초를 표시가 되지 않도록 시간에서 시분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셀 서식에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초가 표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결과가 아니고요. 잘못된 결과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타임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했는데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그러니까 표시 형식에서 이제 범주에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바뀜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다른 데이터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간을 추출했을 때 이렇게 숫자 형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만약 이것을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셀 서식에 가잖아요. 그죠? 셀 서식에 가서 시간 형식을 만일 여러분들이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바꿔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셀 서식에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참고 삼아 여러분들 알고 계십시오. 자, 이제 날짜 함수 관련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데이터를 받아서 연도, 월, 일 추출하는 아주 기본적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함수는 이제 연, 월, 일을 받아서 날짜 함수로 바꿔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C 첫 번째 셀에 보시면은 날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이 날짜를 함수를 이와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도만 추출이 되는 거죠. 1993이라는 것이 추출이 되는 거고요. 먼스로 묶게 되면은 월, 자, 3월, 그 다음 데이로 묶게 되면은 1, 날짜가 추출이 되는 겁니다. 자, 데이트는 반대입니다. 연, 월, 일을 받아서 날짜 데이터로 바꿔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은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날짜 및 시간 함수에서 일수를 계산하는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날짜를 받아요. 그래서 시작 날짜하고 종료 날짜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사이에 일수를 계산하는 경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days 360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요, 쉽고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날짜를 예를 들어서 11월 1일이고요. 종료 날짜를 11월 11일이다. 이렇게 주게 되면은 종료 날짜에다가 시작 일자를 빼는 거예요. 빼서 그것을 수치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360이라는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요. 360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1년을 365일이라고 하는데요. 날짜마다, 월마다 그 날짜가 좀 틀리잖아요. 30일인 경우도 있고 31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그냥 단순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한 달을 30일로 보는 거죠. 30일로 보고요. 12달 기준에서 1년을 360일로 봤을 때 그 기준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데이지 360에서 A 첫 번째 그리고 A 두 번째 셀을 각각 참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2008년 5월 8일 빼기 2008년 5월 1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에 일수가 7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또 주의할 점은 금방 수식은요, 셀의 값을 참조를 했는 거죠. 자, 셀에 들어있는 값이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식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직접 날짜를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자, 직접 날짜를 입력을 할 때는 날짜하고 수치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로 묶어 주셔야 돼요. 직접 날짜 형식을 입력을 할 때는. 아시겠습니까? 큰 따옴표로 묶지 않으면요,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일수를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 days 360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것은 일수를 계산을 하는데요. 이제 일요일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뺄셈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실제 이제 평일, 그러니까 일요일하고
휴일을 빼고 계산하는 또 함수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net work days라는 함수가 있어요. work, 그러니까 일한 날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일한 날짜. 자, 일한 날짜는 보통 일요일 빼고 휴일은 빠집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은 자, 인수가 이제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 휴일 날짜를 추가할 수 있어요. 자, 그 휴일 날짜가 매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휴일 날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략할 수도 있고요. 자, 생략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뺍니다. 종료일에서 시작일을 빼는 거예요. 빼는데, 5월 8일에서 5월 1일 빼게 되면은, days 360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7일이 맞는데, 여기서는 6입니다. 왜 6이 될까요? 그것은 일요일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7일 중에, 연속되는 7일 중에 하루는 분명히 일요일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6일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이 제외되고, 자, 그 다음, 자, 마지막에 인수를 추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휴일 날짜를 추가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휴일 날짜 그냥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B 첫 번째, 그리고 A 첫 번째 셀을, B 첫 번째 셀에서 A 첫 번째 셀을 빼주고, 그 다음 일요일을 예상을 해서 하나 더 빼주는 거죠. 그럼 6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휴일 날짜가, B 첫 번째 셀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루를 더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하고 지정한 휴일을 제하기 때문에 5일이 되는 거예요. 자, year flag이라는 함수는요, 조금 다릅니다. 일수를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종료일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받는데, 자, 여기서 계산되는 일수가 있겠죠. 자, 일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이 일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중 자, 이 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아래쪽 예시 한번 보시죠. 자, A 첫 번째, B 첫 번째를 받았어요. 그러면 종료일에서 시작일을 빼주겠죠. 빼주면은 며칠이 되는 겁니까? 자, 7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7일이 1년을 기준해서 과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비율을 계산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날짜를 한번 구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7월 1일이다. 자, 7월 1일부터 해서 며칠이 지난 날짜를 계산해라, 찾아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워크데이입니다. 워크데이. 자, 일한 날짜를 계산을 하는 거죠. 일한 날짜. 그래서 시작일을 먼저 받고요. 시작일. 일단, 스타트 되는 날짜가 있어야겠죠. 자, 시작 날짜 받고요. 자, 거기서부터 지난 날짜, 날수가 있을 겁니다. 날짜 수. 그 다음 워크데이. 그러니까 실제 일한 날짜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빠지고요. 그리고 지정한 날짜도 빠지게 됩니다. 자, 지정한 날짜를 추가할 수 있어요. 자, 물론 생략도 가능하고요. 자, 아래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한번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A 첫 번째. 자, 셀에서. 그 날짜에서 5일이 지났다는 얘기죠. 5일이 지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토요일하고요.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토일은 빼고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외하고 빼면은 총 7일이 지난 날짜가 계산이 되겠죠. 자, 총 7일이 지난 날짜는요, 2008년 5월 8일이 되는 겁니다. 1일에서 8일로 바뀌는 거죠. 7일 플러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결과는요, 자, 이 날짜가 반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날짜 수만큼 지난 날짜에 1년 번호가 반환이 되는 거예요. 1년 번호. 자, 1년 번호가 뭐냐면요. 자, 엑셀에서는 1900년 1월 1일이라고 날짜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입력을 하시면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1로 기억합니다. 1. 그냥 1로 기억을 해요. 자, 그 다음 1900년 1월 2일이다. 자, 이렇게 데이터 입력하게 되면 2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1900년 1월 1일을 1로 기준해서 하루가 지나면은 1씩 플러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1년 번호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가 39,576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1년 번호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 1월 1일부터 1, 2, 3, 4 이런 식으로 날수를 다 계산을 했을 때 2008년 5월 8일이 이 숫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워크데이에서 뒤에 이제 휴일 날짜가 또 추가가 되었네요. 자, 휴일 날짜가, 이제 5월 8일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 며칠이 지나야겠습니까? 8일이 지나야겠죠. 7일에서 하루 더,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2008년 5월 9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576에서 39,577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호. 자, 2호는요. 자, 2호 다음에 months가 들어가는데 2호는 end of가 되겠습니다. end of. 그러니까 월의 마지막 날짜를 뜻하는 겁니다. 월의 마지막 날짜. 자, 지난 날짜를 계산하는데 월의 마지막 날짜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받고요. 자, 날짜를 하나 받아서 그 날짜에서 월수. 자, 얼마만큼 지날 거냐? 지날 수 있는 월수. 자, 그렇게 입력을 받습니다. 자, 예시 보시면은 자, 1900년 1월 1일이라고 날짜를 하나 받고요. 그 다음 1, 여기서 1이 뜻하는 것은 1개월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1900년도 1월 1일에서 1개월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1개월이 지났습니다. 1개월이 지났을 때에 그때 달의 마지막 날짜를 구해주는 겁니다. 마지막 날짜. 아시겠죠? 자, 그럼 1월 1일에서 한 달이 지나면 얼마죠? 2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2월 1일인데 2월 마지막 날짜를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00년 2월 28일이 되는 거예요. 2월 28일. 그래서 1년 번호 형식으로 또 반환이 되기 때문에 59가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트는요. 자, 지난 날짜예요. 자, 여기 월수 들어가고 날짜는 동일합니다. 지난 날짜, 그러니까 지난 날짜를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900년 1월 1일에서 1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2월 1일이 되겠죠. 자, 2월 1일에 1년 번호가 이렇게 반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년 번호가 이제 반환이 되는데요. 자, 1년 번호는 엑셀이 기억하기 쉬운 형식이죠. 사람이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단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클릭을 해서 셀 서식에 가시면은 날짜 형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형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일하고 주하고 관련된 날짜 시간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weekday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ekday 함수는요, 요일을 계산하는 겁니다. 요일을 계산하는 거고요. weeknum이란 것은 주를 계산하는 거예요. 주. 자, 그럼 사용하는 방법 보도록 하죠. 자, 날짜가 입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날짜가 입력이 돼요. 자, 아래쪽에 예시를 보시면은 weekday 해서 A 첫 번째 셀을 참조를 했죠. 자, A 첫 번째 셀이 2008년 5월 1일입니다. 자, 그러면 요일을 반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요일을 반환을 하는데 요일이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반환되는 것이 아니고요.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숫자. 그러면은 5라고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이 5라는 것이 일요일을 1로 생각을 하고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은 월요일을 1로 계산을 하고 표시가 된 것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생략을 하게 되면은 일요일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옵션에 뭐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3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결과는 달라지겠죠. 자, weeknum 같은 경우에는 주가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생략을 하게 되면은 일요일부터 주가 시작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일요일부터 주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만일 2라고 입력하게 되면은 여기 2라고 입력하게 되면은 월요일부터 주가 시작되는 것으로 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 5월 1일은요. 18번째 주가 되는 겁니다. 1년 중에. 자, 1년 번호를 구하는, 자, 날짜 형식으로 입력이 되었을 때 1년 번호를 구하는 함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년 번호를 이제 날짜로 바꿀 때는 셀 서식에 가시면은 날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날짜로 입력을 받았을 때 1년 번호로 바꾸는 것은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date valu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value가 값, 뭐 가치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자로 이제 바꿔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은 2008년 5월 1일을 데이트 밸류로 해서 묶었습니다. 자, 묶었을 때 결과는 이제 1년 번호로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자, 1년 번호로 구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A 첫 번째 셀에 있는 날짜가 있고요. C 첫 번째 셀에 있는 날짜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로 표시된 날짜의 일련 번호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텍스트로 표시된 날짜. 자,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날짜 형식의 데이터가 아니란 얘기예요. 날짜 형식의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큰 따옴표의 의미가 뭐냐면은 날짜 형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문자로 인식을 하도록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로 되어 있는 날짜 형식. 그러니까 텍스트로 되어 있는 날짜 형식을 날짜의 일련 번호로 바꿀 때 사용이 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텍스트가 많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그냥 날짜 일련 번호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함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날짜를 일련 번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것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두 개의 이제 함수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A 첫 번째 셀은요. 자, 이것은 날짜 형식이 맞습니다. 날짜 형식으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셀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었죠. 자, 날짜 형식은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죠. 숫자도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근데 문자, 그러니까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정렬이 되죠. 차이점이죠. 자, 수치형 같은 경우에 오른쪽 정렬이 되고요. 문자형은 왼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입력을 할 때 그냥 2008-05-01로 입력하게 되면 당연히 날짜로 셀에서 날짜로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앞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입력을 해요. 뒤에 날짜를. 그렇게 되면은 자, 이것은 텍스트로 인식을 합니다. 텍스트. 작은 따옴표를 먼저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셀에다가 10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입력을 하잖아요. 이것은 숫자죠. 숫자인데 입력을 할 때 작은 따옴표 입력을 하고 10이라고 입력하게 되면은 이것은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텍스트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A 첫 번째 셀은 이거 날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텍스트예요. 됐죠? 자, 그래서 텍스트로 표시된 날짜라고 했기 때문에 A 첫 번째 셀을 이것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오류 발생합니다. 안 돼요. 자, 근데 C 첫 번째 셀은 됩니다. 왜? 날짜형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논리함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논리함수는 몇 가지 없습니다. 자, not, and, or, 그리고 true, false, if 관련된 그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논리함수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얘기죠. true 아니면은 false, 참 아니면은 뭐 거짓, 뭐 1 아니면은 0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을 논리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not하고 and하고 or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not 함수는 not이라는 것은 이제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이제 조건을 입력을 받는데요. 자, 아래쪽 한번 보십시오. 자, 예시를 보시면은 0은 0이다라는 조건식이 들어갔죠. 자, 0은 0이다. 이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것은 참이 맞죠. 참이 맞아요. 자, 참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을 할 때 true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true. 그래서 true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not이 붙었기 때문에 반대의 값을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true의 반대는 fa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이제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ot은 이제 반전시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and하고 or가 있는데요. and는 뭐죠? and는 뭐 그리고 or는 뭐 또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건을 이제 인수로 이제 입력을 받습니다. 여러 개의 조건을 입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조건들이 모두 참이면은 true가 되는 거예요. and인 경우에는. 자, and는 그리고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A라는 조건이 있고 만일 B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이것을 and 연산을 하게 되면은 A라는 조건하고 B라는 조건이 동시에 모두 만족을 해야만 결과가 이제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or 같은 경우에는 또는 자, A가 참이든지 B가 참이든지 그러니까 여러 조건이 있을 때 하나만 참이 되면은 결과가 참이 되는 겁니다. 자, 예시 보시면은 자, and로 이제 함수가 이용이 되었고요. 자, 조건이 이제 두 개 들어갔네요. 자, 1은 0보다 크다. 맞죠? 자, 2는 2보다 크다. 맞습니까? 2는 2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a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true 하나에 false 하나가 되는데 and는 모두 true가 돼야 되는데 false가 있기 때문에 결과는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or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조건은 1은 0보다 크다. 만족하고요. true가 되고요. 자, 2는 2보다 크다. 이것은 false가 되는 거죠.
자, true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 조건에서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결과는 이제 true가 되는 겁니다. 자, true하고 and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true라는 함수가 있고 이제 false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은 시험에 나오기엔 좀 어려운 그런 함수가 되겠네요. 간단합니다. 인수도 없고요. 그냥 true 해서 괄호 열고 괄호 닫게 되면은 결과는 이제 true가 되는 거예요. 자, false에서 괄호 열고 괄호 닫게 하게 되면은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값을 그냥 표시하는 거예요. 논리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if문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if문이 되겠습니다. 자, if문 그 인수는요. 첫 번째는 조건이 들어오고요. 그다음 인수 1, 인수 2 이렇게 들어오는데 인수 1은 조건이 참일 때 실행이 될 거고요. 자, 이것은 거짓일 때 실행이 될 식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합격 점수를 계산을 할 때 60점 이상이다. 자, 60점 이상이면은 합격, 그렇지 못하면 불합격. 가장 간단한 조건문이 되겠죠. 자, 이것을 if로 묻게 되면은 현재 60점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합격이란 결과가 표시가 될 겁니다. 자, is error, if error. 자, if error. 이것도 if가 붙었죠. if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에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조건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조건이 들어옵니다. 식이라든지 조건이 들어와요. 식이라든지 조건이 들어오고요. 자, 이것을 만족하는 경우가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서 만족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계산식이 에러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에러가 되면 true가 되는 거예요. 에러가 되면 true. 에러가 아니면은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에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에러 코드들이 있었죠. 디비전 에러 같은 경우에는 빈셀이라든지 0으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5에서 0을 나누게 되면 이것은 바른 결과가 아니잖아요. 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이런 에러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식이 이와 같은 에러가 발생을 하면 true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true. 그래서 오류 메시지, 뒤에 나오는 입력되어 있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은 자, 3 더하기 2. 이건 뭐죠? 3 더하기 2의 결과는 5가 되는 건데 여기서 5라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에러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에러가 아니잖아요. 그죠? 에러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러가 아니면은 자, 이 계산의 결과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은 에러가 맞죠. 5에서 0을 나누면 에러가 맞지 않습니까? 에러가 맞으면 뒤에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차이지 마셔야 됩니다. 자, 문자 열 텍스트하고 관련된 함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left 함수, right 함수, mid 함수. 자, 이거 주민번호를 받았을 때, 성별을 판단할 때, 그때 많이 사용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주민번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성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릿수가 있죠. 자, 그래서 left는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받아서 왼쪽부터 추출하는 거고요. right는 오른쪽부터 추출. mid 함수는 임의의 위치. 그러니까 시작 위치가 정해지고 거기서 개수만큼 추출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기사 first라는 텍스트가 있고요. 자, left 함수를 이용을 해서 A 첫 번째 셀. 자, 먼저 대상이 와줘야겠죠. 대상을 먼저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 2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왼쪽에서 두 개의 문자 열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right는 오른쪽부터죠. 세 개를 이제 추출하기 때문에 first라고 이제 찾게 되는 거고요. 자, mid 함수는 left하고 right는 이제 인수가 두 개인데 mid는 세 개가 필요하죠. 대상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 시작 위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시작 위치. 자, 다 개수인데 시작 위치는 mid 함수에서 필요해요. 자, 시작 위치가 두 번째부터입니다. 하나, 둘, 두 번째부터 두 개죠. 그래서 4%가 되겠습니다. 자, 영문자와 관련된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소문자를 이제 서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로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로어 케이스가 이제 소문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소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대문자가 이렇게 입력이 되었잖아요. 그죠? 자, 대문자가 입력이 되면은, 로어 함수로 묶게 되면은 소문자로 반환이 되는 거고요.
오퍼 함수는 이제 대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오퍼 함수는 대문자로 이제 그 입력되어 있는 알파벳이 소문자든 대문자든 모두 대문자로 이렇게 바꿔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proper는 이제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를 해요. 첫 글자만. 그래서 뭐 대문자가 입력이 되든 소문자가 입력이 되든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려운 함수는 없죠. 자, 영문자만 여러분들 단어만 하시면은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트림 함수하고 랭스 함수 그리고 밸류 함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림 함수는 이제 제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앞뒤에 이제 공백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자, 문자열을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하다 보면은 의도하지 않게 앞뒤에 공백이 들어가서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은. 그래서 앞뒤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 제거할 수 있도록 트림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뒤에 공백을 제거하는 하는 거고요. 자, len 함수, 그러니까 랭스 함수는 길이를 구해주는 겁니다. 길이, 전체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데 실제 데이터는 AA 두 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앞뒤로 공백이 있어요, 그죠? 자,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까지 문자 수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밸류 함수, 자, 밸류는 수치, 뭐 숫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텍스트. 자, 우리가 123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숫자잖아요, 그죠? 근데 큰 따옴표를 묶게 되면 이건 뭡니까? 문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자인데 문자형으로 되어 있는 숫자들 이런 것들을 숫자로 아예 바꿔줄 때는 밸류 함수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에서 큰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문자열을 밸류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자, 형식을 변경하고 비교하고 반복하고 연결한다. 자, 이런 다양한 함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함수는요, 텍스트 형식으로 바꿔주는 건데, 지정한 형식에 맞춰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아래쪽 예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인수가 이제 두 개 입력이 되었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인수는요, 2010년 3월 21일 해서 이제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지정된 형식은요, M 3개, D 2개, Y 2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월은 3자리, 일은 2자리, 연도는 2자리로 표현해라 그런 뜻이죠. 월을 3자리로 표현하는 얘기는요, 약어로 표시하라는 얘기죠. 월을 약어로 표시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 일 2자리, 연도 2자리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형식으로 해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인수값을 지정된 형식으로 해서 변경을 해주는데 텍스트로 변경하라는 얘기입니다. 텍스트. 자, 보기에는 이게 날짜 데이터 같지만은 날짜 데이터가 아니죠. 좀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 형식으로 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그젝 그 함수는요,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텍스트를 받는 거예요. 자, 텍스트를 받아서 두 개가 동일하면은 true가 반응이 되고요. 다른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예시 보시면은 first 이렇게 입력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true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repeat는 이제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텍스트가 입력이 되고 반복하는 횟수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first가 2번 반복이 되어라. 그래서 firs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concatenate는 그 연결하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가 쭉 입력이 되면은, 자, 인수로 입력이 되면은 이것을 쭉 다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그리고 first 이렇게 입력이 되면은 기사 first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문자열에서도 이제 반올림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pist 함수는요, 이제 반올림해서 이제 텍스트로 표시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반올림 하려면 숫자 받아야겠죠. 자, 숫자 받고, 그 다음 자릿수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논리값이 입력이 됩니다. 자, 논리값에 이제 하는 역할은요, 논리값이라는 것은 true 아니면 false잖아요. 그죠? 자, true이면은 쉼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false면은 쉼표를 포함을 해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아래쪽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숫자는요, 이렇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릿수가 1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자릿수가 1이라는 얘기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해서 표현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9876점,
9,876.5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절삭이 되는 거죠. 4452배에서 버려지는 겁니다. 자, 반올림 하게 되면 이 결과가 되는 건데, 자, 세 번째 인수, 자, 논리값이 생략이 되었죠. 자, 생략이 되면은 쉼표를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 단위마다 쉼표가 들어가는 이 쉼표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생략이 되면 쉼표 표시, 폴스일 때도 쉼표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만일 true가 되면은 쉼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replace 함수하고요. substitute는 이제 사용 방법이 거의 같습니다. 목적이 같아요. 둘 다 이제 변경한다. 자, 텍스트의 일부분을 변경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replace 함수를 보시면요. 특정 위치, 자, 위치를 기준해서 치환, 그러니까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은, 스타크래프트라고 이제 텍스트가 입력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시작 위치하고 개수를 받는 거예요. 시작 위치하고 개수.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에서 일부분을 변경을 할 겁니다. 그럼 변경하려면은 어떤 값을 변경할 거냐? 그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작 위치는 하나, 둘, 두 번째부터 4개, 하나, 둘, 셋, 4개. 자, 이것을 타로 바꿔주라는 얘기입니다. 변경값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자, 서브스티투트는요. 자, 위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바꿀 값을 찾는 겁니다. 찾아서 바꿔주는 방식이에요. 자, A, B, C, D, A, A, A라는 문자 열이 있습니다.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을 값은요. A라고 줬습니다. A라고 줬어요. 그럼 왼쪽에서부터 해서 쭉 찾습니다. 찾아서 찾게 되면은 그것을 대문자 A로 바꿔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자가 A, 소문자 A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대문자 A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단순하죠? 간단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인수가 하나 더 추가될 수도 있어요. 자, 인수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요. 자, 여기서 2라는 이제 인수값이 추가가 되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자, A를 이 문자에서 찾잖아요. 그죠? 찾는데 A라는 것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몇 번째 값을 변경을 할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2라는 의미가. 그래서 두 번째 A 값을 이렇게 대문자 A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오는 인수는 찾고자 하는 값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자열을 찾는 찾기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찾기 함수는 이제 find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search 함수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목적은 같은데 사용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 find 함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find, 그러니까 문자열에서, 그냥 텍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문자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문자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텍스트 대상이 들어와야겠죠. 자, 이 대상은요, 두 번째 인수의 위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찾는 값이 먼저 와야 돼요. 먼저 와야 되고요. 그 다음 시작 위치가 들어오는데, 시작 위치는요, 그 찾기가 시작되는 위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find 함수를 이용을 했고요. 자, 대상이 되는 것은 이렇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뒤에 시작 위치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자, 보통 생략해서 그렇게 입력이 되는데요. 자, 생략이 되면은, 자, A를 찾는데, 자, 이 문자에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소문자 A는 여섯 번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가 6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find 함수는요,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search 함수하고 다른 점이, 일단 대소문자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소문자 A라고 주면은 소문자 A를 찾는 거고, 대문자 A를 주게 되면 대문자 A를 찾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대문자 A라고 입력이 되었잖아요. 그죠? 대문자 A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다른 겁니다. 소문자, 대문자 구분을 해요. 자, 그리고 뒤에 이제 시작 위치가 들어갔을 때, 자, A를 찾는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찾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 예시하고 일단 결과는 동일하죠. 6입니다. 6인데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자, 2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생략이 되면은 왼쪽에서부터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찾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찾는 겁니다. 그런데 2라고 입력이 되면은 두 번째부터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두 번째부터 찾는다고 해서,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소문자 A의
문자 열 내의 위치가 바뀌는 겁니까? 이거는 뭐 6번째 자리라는 것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색하고자 하는 위치하고 문자 열 내에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이제 검색 효율적인 면에서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find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A 해서 별 표시가 들어왔네요. 별 표시. 자, 별 표시라든지 물음표라든지, 자, 우리 문자열을 이제 데이터를 다룰 때 와일드 카드, 그러니까 만능 문자라고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찾기, 우리가 윈도우즈 XP에서 어떤 여러분들 문서 찾을 때 예를 들어서 문서가 A로 시작을 하더라, 문서 이름이. 그러면은 A하고 별표 표시 줘서 A로 시작하는 모든 문서를 찾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찾기를 이용을 하는데, find 함수는, 와일드 카드를 사용 못 합니다. 사용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A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게 A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A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4라는 숫자가 반환될 것 같지만은, 이제 별 표시를 사용 못 합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해요. 서치 함수 뒤에 말씀드릴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find 함수는 대소문자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와일드 카드는 만능 문자는 사용 못해요. 자, 서치 함수는 구분 없습니다. 구분 없고요. 와일드 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두 개 서로 이제 상반됩니다. 자, 그리고 find 함수는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 find에 뒤에 b가 붙었어요. b. 자, find b라는 또 함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find 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단위가 틀립니다. 단위.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find 같은 경우에는 글자 단위예요. 글자 단위. 그러니까 기나 사, 퍼, 에이, 스, 에이, 트 이런 것들이 다 한 자리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한 자리. 자,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컴퓨터 내부에 저장이 될 때 대문자 A 혹은 소문자 A 하고요. 한글하고는 크기가 다릅니다. 저장되는 위치에 사이즈가 다릅니다. 소문자, 대문자 등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1바이트입니다. 1바이트. 자, 8개의 비트가 있으면 하나의 알파벳 그리고 숫자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자, 자판 입력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기라면은 기억 입력하고 여기에다가 2를 입력하죠. 2. 맞습니까? 그래서 기가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키보드 2번 입력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번 입력할 때 1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입력을 하기 때문에 한글 같은 경우에는 2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기억 공간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크기를 판단을 할 때 숫자나 뭐 영문자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가 1바이트가 되고요. 한글이라든지 뭐 특수문자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2바이트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find b가 뜻하는 것이 b가 바이트의 첫 글자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바이트 단위로 해서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과 보시면요. 자, A를 찾잖아요. 그죠? 자, A를 찾을 때 그냥 find를 하게 되면은 6이라는 결과가 반환이 돼야 되는데 이제 한글 같은 경우는 2바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2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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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째에 소문자 A가 이제 검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12바이트 중에서 A는 10번째 바이트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해서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서치 함수는 find 함수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소문자 구분 없습니다. 소문자로 검색을 해도 대문자가 검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와일드 카드 만능 문자 사용 가능합니다. 자, 예시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자 열에서 텍스트에서 A라는 것을 찾습니다. 근데 소문자로 이제 검색을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보니까 대문자 A 있네요. 그죠? 자, 이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제 검색할 이제 시작 위치가 있는데 이거 상관없죠. 입력을 해도 입력을 하지 않아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두 개 비교해서 서치하고 파인드하고 차이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같이 입력을 했습니다. 자, A의 모든 것, 자, A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서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 A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A로 시작하는 뒷부분 문자열의 시작의 위치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4가 반환이 되는데 find 함수는 동일하게 인수값을 준다 하더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find는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search B, B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이트가 되는 거죠. 단위가. 그래서 A를 찾게 되면은 대문자 A를 찾는 거죠. 그래서 두 개, 그 다음 한 개가 되겠죠. 그래서 7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날짜, 시간, 논리, 문자열 함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